포항시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에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용역까지 부결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한 시기를 백제나 가야와 같이 3세기 중후반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뱀이 없는 섬으로 알려진 울릉도에 누룩뱀 한 마리가 출몰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된 시의회 연구 용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전 활동의 일환인 연구 용역마저 포항시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의회에서 소속 정당을 떠나 전문적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해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비탈검의회. 첫 번째 연구 과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렸는데 지난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결됐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복덕규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동료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료 의원의 연구 활동을 시작 단계부터 인위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며 사전 제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용역 비용이 85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인 용역부터 심의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비춰봐도 부결은 월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밀어붙이는 포항시를 의식해 시의회가 의원들의 연구 활동마저 가로막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원들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연구 활동마저 포항시의 눈치를 봐야 하냐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의 역할, 특히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의정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이 되어 의원들의 스스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라 추가 연구 용역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심의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에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했는 부분에 다시 용역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점도 맞지 않는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한 데 이어 관련 연구 용역 부결까지 포항시의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한 시기를 왕릉급 적성 목강묘가 출현하는 4세기 후반 이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데요. 최근 쪽샘 등에서 왕묘급으로 추정되는 목강묘가 발굴되면서 백제나 가야와 같은 3세기 중후반으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신라 왕릉들은 적성 목광묘로 4세기 후반부터 6세기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그 이전의 신라 무덤은 나무로 곽을 짜 넣은 소규모 목광묘로 신라가 삼한시대 사로국에서 아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단계로 인식돼 왔습니다. 지난해 발굴이 끝나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경주 쪽샘의 한 목광묘입니다. 규모가 크고 위계도 높아 4세기 초 왕묘급으로 추정됩니다. 외동읍 구월리에서도 3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목광묘가 발굴되면서 신라의 고대 국가 형성 시기를 백제나 가야와 같은 3세기 중후반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똑같은 유적이 나오면 오히려 더 못한 유적이 나와도 3세기 중후반에 삼한에서 백제로 가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경주만 사로국, 여전히 사로국이라고 해요. 이건 잘못된 비교가 잘못된 거예요. 목광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고대 국가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광묘 연구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경주 중심지에서 신라 고분 발달 과정상 공백처럼 비어 있었던 3, 4세기 목광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에 쪽샘에서 발굴된 대형 목광묘를 계기로 월성로 동쪽 인왕동 지역에
왕묘급 목광묘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내권 안에 목광묘가 목광묘에 대한 조사가 거의 부재합니다. 이 조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조사를 통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어야만이 우리가 신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광묘 추가 발굴과 연구를 통해 사로국에서 신라로의 발전 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빈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보상과 재가동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입은 경제적, 사회적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자체의 보상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어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 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뱀이 없는 섬으로 알려진 울릉도에서 누룩뱀 한 마리가 출몰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울릉도 저동항 업한장에서 누룩뱀 한 마리가 출몰해 업한장 위를 5분가량 누비고 다니다 사라졌습니다. 울릉도는 예로부터 도둑과 거지, 뱀이 없어 산무의 섬으로 불리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번에 발견된 누룩뱀은 육지에서 어선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상습 침수 지역인 영덕과 강구 지역에 대해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빗물 펌프장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우수 관로를 확장하는 등 배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연속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영덕군 강구면입니다. 많은 비가 오면 지대가 낮은 데로 빗물이 몰리고 강광으로 배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상류에 강구역이 생기며 피해가 커졌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 함께 근본적인 배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지대가 낮으니까 우리 하수도, 첫째 하수도 정비, 이 펌프장, 이 모든 것이 원만해야만은 이 오포이동이 수해에 조금이나마 이제 우리가 피해를 덜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영덕시장과 주택가가 몰려있는 영덕읍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침수 예방을 위해 영덕군이 국비 등 350억 원을 투자해 예방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빗물 펌프장과 우수 관로를 새로 짓거나 고쳐 배수 처리 능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달 중으로 영덕과 강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배수 펌프장, 배수 관로의 신설 및 개량 등을 통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내수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영덕 축산항 일대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2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한편 영덕군은 영해면 시가지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시 배수로 침수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한 뒤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 칠포해수욕장 해안가 갯바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30분쯤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과 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4회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가 오늘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 지역 18개 경로당에서 주산 교육을 받은 어르신 100여 명이 참가해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빠른 손놀림을 자랑했습니다. 시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주산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경주에서 열린 동아일보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500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해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는 러닝 앱을 깔고 오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0km와 5km 두 종목에 한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완주 기록을 대회 사무국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국제 선수들이 참가하는 엘리트 부문은 취소됐으며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달리지 않아 교통 통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안동에 이어서 오늘은 영주와 상주에서 할머니 두 분이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졌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경북에만 4명, 전국에서 2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상주의 77살 박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지난 20일 상주 시내의 한 동네 의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앞서 영주에서도 사흘 전 보건지소에서 역시 백신을 맞은 82살 독거 할머니가 숨진 것을 생활보호사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안동과 성주 70대 할머니에 이어 경북에서만 독감 접종 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숨진 4명 모두 당뇨와 뇌졸중, 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부검과 의무기록 등을 조사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망자와 같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을 상대로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로또 번호 거기에 대한 이제 동일 번호 계열의 모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직접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가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만으로 한 해 3,000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코로나19와 맞물리면 더 많은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백신 제조사와 발생 지역, 기저질환 종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접종 후 30분은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증세가 있는지 관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가운데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백신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울원전 6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울원전 6호기는 약 석 달간의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18일 발전을 재개해 지난 20일 저녁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한울 6호기는 지난 7월 19일 발전소 제어 계통에 신호를 전달하는 PCS 카드 교체 중 오신호로 인해 원자로를 자동 정지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조금 앞당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 대도동에 위치한 포항시립 영암도서관이 6개월간의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늘 재개관했습니다. 시설 개선 공사에는 모두 18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서관 1층에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종합자료실에는 특성화 코너를 신설해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책을 비치했습니다. 2층에는 북콘서트와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북카페와 다목적 홀을 조성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이 6에서 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텐데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내일 경주의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5도를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밤 11시를 기해 동해 중부, 남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로 낮 동안에도 20도 아래에 머무르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토요일 아침에 절정을 이루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신청 접수가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집계한 지진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5,100여 건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00건에 이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주택 피해가 전체의 8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인명피해, 소상공인 피해 순입니다. 포항 지진 당시 8만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신청 접수가 저조한 편인데 포항시는 신청 기간이 약 1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시민들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느라 접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면접은 현재 국내 300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거점 대학인 동국대학교는 자체 인공지능 면접 플랫폼을 개발해 경주 정보고 학생들에게 취업 상담과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SGI 서울보증과 경상북도 선정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북 스타트업 혁신 대상과 신라리안 기업, 스타기업 등 경북도가 선정한 유망 기업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 발굴과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증은 최고 30억 원까지 확대돼서 도내 유망 기업 275개사의 추가 보증 한도가 2,800억 원으로 늘어나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오늘 원자력 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업무의 외주를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안위와 산업부, 한수원이 지난해 9월까지 원전 업무 외주 금지 분야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며 원안위가 안전을 위해 외주 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